10월 12일 월요일 황장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주말 사이에. 월요일에 지금 힘을 내어서 또 한 주일을 보내야 되는데요. 그간 휴일이 많아서 이 일주일에 5일 근무하지 않고 잘 보내왔죠. 그래서 이 5일이라는 일주일에 근무 시간이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은 날도 많이 시원해졌으니까 감기 조심하면서 열심히 한 주를 또 보냅시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내일부터 나흘간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합니다. 자, 이번에 미국에서 방문해서 나눌 의제는 결국은 북핵 문제, 또 한미 동맹에 관한 문제, 나아가서 이 뉴 프론티어라 해서 우주, 에너지, 새로운 성장 분야, 엔지니어링 등에서 미국과 긴밀하게 협조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박 대통령이 나사 본부를 방문하는 일정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번에 박 대통령의 방문의 격이 무엇이냐. 이 나라마다 보면 자국을 방문하는 외국 원수에 대한 기본적인 이 방문의 성격이 있습니다. 이번에 박 대통령이 방문하는 내용은 이 오피셜 비지터, 즉 그러니까 공식 방문입니다. 방문의 종류는 보통 스테이트 비지터라 해가지고 국빈 방문이 있습니다. 이게 격이 제일 높죠. 지난번에 9월 25일입니까? 시진핑이 오바마 대통령을 만났을 때 이 국빈 방문이었습니다. 국빈 방문을 하게 되면 이 미국의 공식적인 미 정부의 의전 숙소인 블레어 하우스에서 자게 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주최하는 공식 만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지난 봄입니까? 미국을 방문했던 아베 일본 총리 같은 경우에는 공식 방문이었지만은 미국 정부가 이 미일 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또 미국의 말을 굉장히 잘 듣는 아베의 성의를 생각해서 사실상 국빈 방문으로 대접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3년에는 이 국빈 방문을 했지만은 이번에는 국빈 방문이 아니라 공식 방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담은 있지만은 아마 이 공식적인 만찬은 없고 조 바이든 부통령이 주최하는 만찬에서 허심탄회하게 여러가지 문제를 나눌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재 세 가지 문제. 첫 번째 사드 배치, 즉 북한의 핵 위협이 지금 가속화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 운운하는 속에서 미국이 과연 사드 배치를 한국에 이야기할 것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TPP에 대해서 한국이 미국과 이야기를 나눌 것인가. 한국은 최근에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가입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했고, 한국을 방문한 미국 국무부 장관은 환영한다라고 서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국가 간의 외교 어떤 관례는 공식적으로 말하는 것과 실제 내용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와 더불어서 이 KF-X, 그러니까 차세대 한국 전투기 사업에서 지금 기술 이전이 안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제대로 위에 보고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걸 왜 뒤늦게 알아는 척하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KF-X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번에 대통령이 미국에 갔다 오셔가지고 가닥을 잡아야 이 사업이 지금으로부터도 시간이 촉박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F4, F5 같은 노후된 전투기 270여 대가 곧 퇴역을 합니다.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한국의 이 로우급 전투기들이 다 빠져버리고 그야말로 F16이 그 자리를 대체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전투기 절대 대수가 이 창공을 방해하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지금 개발을 하게 되면 그 개발 과정에 최소한의 시간이 걸리는데 더 늦어지고 논란이 가속화될 때는
이 뭐 전투기 개발하고 안 하고는 두 번째 문제고, 실제로 이 상공 방위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필요하면 외국에서 전투기 좀 빌려와 가지고라도 우리 상공을 지켜야 될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박 대통령이 가셔가지고 오바마하고 이 문제를 매듭을 짓고 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어떤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자, 주말에 북한은 10월 10일 한마디로 노동당 건국절에 중국의 서열 5위를 옆에 앉혀놓고 열병식을 했습니다. 뭐 미녀 의장대가 칼춤을 추고, 뭐 예를 들어서 자신들이 자랑하는 아주 그냥 신형 무기들, 특히 장거리 미사일 ICBM을 갖다가 이 열병식에 동원했는데요. 그 ICBM 끝이 이전에는 뾰족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핵탄두가 안 들어서 뾰족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은 어쨌든 끝을 상당히 뭉텅하게 만들어 가지고 핵탄두가 들어있는 것처럼 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거리 미사일은 KN-08이라고 불리어지는데요. 실제로 뭐 열병식에 동원해서 움직이는 거하고 뭐 트럭에 실어가지고요, 실제로 그게 쏴서 날아가서 핵탄두가 들어있어서 예를 들어서 폭파까지 정밀하게 할 수 있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생각해도 아직 북한이 거기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이번에 중국이 설득을 해서 북한이 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중단한 게 아니라, 핵실험 같은 경우에는, 핵폭탄 실험은 지난 3차 실험 때 했던 것보다 기술적으로 더 나아진 핵폭탄 실험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진동이나 핵폭탄 실험을 하는 방식을 보면 이 미국이나 일본, 한국 등이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폭탄 실험을 해놓고 지난번보다도 성능이 더 나아지지 못했다면 좀 우습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북한이 소형화, 경량화 시키면서 더욱더 폭발력이 강한 형태의 핵폭탄을 실험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고요. 그래도 핵폭탄 실험은 지하에 깊숙하게 굴을 파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별개의 문제인데요. 더 확실히 드러나는 것은 장거리 미사일입니다. 이거는 공중을 향해서 쏘니까 궤적을 다 추적할 수가 있죠. 근데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1000에서 12000km까지 날아가서 적어도 미국의 뭐 이 태평양 서안 해안가까지 가서 그 근처에까지 다시 성정권에서 대기권을 뚫고 내려와서 바다에 빠지는 그런 정도가 되면 미국의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데, 쏘았는데 뭐 곧바로 추락을 해버린다든지, 방향이 엉뚱한 데로 가버린다든지, 거리가 그만큼 못 간다든지, 이런 문제가 벌어지면 한마디로 공갈을 치려고 뭔가를 무기를 썼는데 그 무기가 공갈 칠 만큼이 되지 않는다면 한마디로 헛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는 미국 친구들은 북한이 이번에 장거리 미사일이나 핵실험을 하지 않는다면 기술적 노력이 이전에 했던 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것이 무슨 중국이 중간에서 서열 5위를 보내서 중재를 하고 김정은을 북한으로 초청도 하고 그래서 대우를 좀 해줘서 중국의 역할로 안 했다. 꼭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왕 그까지 안 가는 바람에 예를 들어서 마치 한 방에 있듯이 큰 소리 쳤다가 중국이 말리는 척 해서 아이고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그냥 안 쏘는 그런 양상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이 자신이 있으면요 내일이라도 바로 쏘세요. 쏴가지고 어디까지 얼만큼 정확하게 탄착 지점에 안착하는지 한번 봐야 뭐 협박이 통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은 북한이 쏘게 되면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 문제가 완전히 이 중요하게 등장해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국도 그 부분을 거부하기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걸 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이 기술이 끝까지 안 됐다라는 걸 알고 북한을 달래고 미끼를 좀 던지고 기브 앤 테이크를 해서 북한이 안 쏘게 됐으니까 사드 문제도 공식적으로 언론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둘이 짜고 가는 양식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